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새 대통령이 뽑히는 겁니다.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엔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전투표를 독려하였습니다. 어느 후보가 투표장으로 지지층을 더 많이 끌고 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렸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쇄소의 인쇄기가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오늘 전국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투표용지 길이는 21.6cm, 너비는 10cm입니다. 용지에는 후보로 등록한 8명의 이름과 소속 정당이 들어갔고 이미 사퇴한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 이름 옆에는 사퇴라는 글씨가 기재됐습니다. 앞으로 추가 사퇴가 나오더라도 본투표 때는 별도 표기 없이 이 투표용지가 그대로 쓰입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만큼 28일 이전까지 후보 사퇴가 이뤄질 경우 사전투표에는 반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투표일이 성큼 다가오자 후보들은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치는 결국 국민 여러분이 하는 것이라며 변화와 희망이 넘치는 나라를 원하면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투표해야 6월 3일 국민 여러분이 승리하십니다. 투표해야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해왔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지지자들에게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양당 지지층 결집 속에 투표율이 승부를 가를 수 있는 만큼 막판 변수를 줄이기 위한 사전투표 독려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제 2차 마지노선인 사전투표일 전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준석 후보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40대 총리론에 이어 오늘은 대통령이 되면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여당과 대통령 간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당내 공천과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한편으론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당 대표 자리에서 쫓겨나듯 물러난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 협상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단일화를 통해 대통령이 되면 이 후보가 국민의힘 당권을 잡는 데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거란 겁니다. 앞서 김 후보가 40대 총리 카드를 꺼내든 데 더해 이 후보를 향해서 거듭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사전투표일 전까지 보수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국민의힘이 정한 단일화 2차 시한도 사실은 남은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퀴를 쥐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마이웨이를 강조하면서 완주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오히려 김 후보를 향해 이재명,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서울 지역 유세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공동정부에 대통령의 당무 개입 차단 등을 고리로 한 단일화 러브콜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가 단일화할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비슷했던 세 후보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해도 좋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단일화 시도를 멈추고 아예 대통령 선거판에서 빠지라고 요구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시도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단일화 프레임 같은 걸로 정치 혼탁하게 하지 말고 이 판에서 빠져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자꾸 이재명 후보가 수세에 몰릴 때마다 단일화 담론으로 이재명을 돕고 있습니다. 개혁신당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재명이 두렵다면 이준석밖에 없다며 김문수는 무조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을 국민의힘 아류라면 내란 단일화를 할 거라고 예상한 이재명 후보 발언을 두고도 이 후보는 비상계엄 때는 범야권이라더니 수세에 몰리자 말을 바꿨다며 믿지 못할 세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혀서 그 의미를 두고 여러 해석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지지 선언이란 해석과 함께 반대로 단일화 분위기를 만들어주려는 포석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올린 글이 논란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힌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비판하는 한 지지자의 글에 이러한 댓글을 쓴 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이준석 후보를 찍으라는 거냐며 자가당착, 후안무치,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개혁신당에서는 이 시점에 홍 전 시장이 발언을 한 이유는 촉이 온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이 후보도 화답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홍준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홍준표 대표가 구현하고 싶었던 정치를 제 정치 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홍 전 시장 측근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화 국면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며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확고한 입장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홍 전 시장 발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최대한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내란 단일화라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그 영향력을 평가절하하면서 이번 대선은 내란 심판 선거란 점을 부각하고 나선 겁니다. 김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보수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자 내란 단일화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성격을 사실상 내란 세력의 연합으로 규정한 겁니다. 내란 단일화를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결국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의 아류고 개혁신당을 국민의힘의 아류라고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에 이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본색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문제를 매우 이념적으로 갈라치기 한다든지 친중으로 본다든지 그런 측면들은 이 극우 극단적 세력과의 생각이 관철되고 있는 거죠. 거래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큰 미끼도 있는 것 같아요. 당권을 준다든지 또는 뭐 이길 경우에 총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뭐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연일 내란 세력 단일화로 단일화를 평가절하한 데 이어 오늘은 이준석 후보까지 한데 묶어 비판하면서 단일화 파급력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말 여론 흐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한 자릿수였습니다. 장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간 진행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입니다. CBS 노컷뉴스가 의뢰한 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3%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9.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9.6%로 조사됐습니다. 22일에서 23일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한 조사에선 김문수 후보가 41.3%로 46%인 이재명 후보를 바짝 추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우세하지만 김 후보 지지율이 40% 안팎까지 오르며 매섭게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선 지난주와 비교해 이 후보 지지율은 1.9%포인트 줄었고 김 후보는 3.2%포인트 올랐습니다. 두 후보 사이 격차도 지난주 12.8%포인트에서 이번 주 7.7%포인트로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지율 격차가 5% 미만으로 더 좁혀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격차가 줄고 단일화하더라도 결국 이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실제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과반이 넘는 응답자의 55.8%가 이재명 후보를 뽑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변수는 보수 단일화인데 적합도 질문에 김문수 후보가 45.2%, 이준석 후보가 26.7%로 나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에 돌입합니다. 부동층을 포함한 막판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세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대선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보수 후보 단일화 1차 시한은 넘긴 겁니까? 네, 오늘부터요. 대선 본투표 당일에 사용되는 투표지 인쇄가 시작이 됐거든요. 투표지에는 후보들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퇴 표시 없이요. 국민의힘에선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하는 걸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봤었는데 결국 그 시한은 넘겼습니다. 1차 시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시한도 있는 겁니까? 네, 이번 주 목, 금이죠. 이제 사전 투표일이 다가옵니다. 사전 투표일에 쓰일 투표지는 다른데요. 본투표지와 달리 현장에서 인쇄가 되기 때문에 후보 사퇴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도 그렇지만 뭐 사전 투표 전까지 단일화를 해야 되는 진짜 이유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표를 만들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전 투표가 시작되면 이후에 단일화하더라도 사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죠.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1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 오늘도 나왔습니다. 최근엔 사전 투표 투표율이 본투표에 버금갈 정도로 높아지고 있고요. 김 후보로 설령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사전 투표 이후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인지 이 국민의힘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 여론조사 보면 이제 단일화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후보 지지율을 합치면 이재명 후보와 비슷해졌죠. 이 정도면 단일화로 뒤집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처럼 따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압박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시한이 다가오니까 뭐 마음이 좀 급해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김 후보 오늘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미가 무엇이냐 물었더니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포석으로 해석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근에 던진 40대 총리 그리고 공동정부에다가 당과 대통령을 확실히 분리하겠다, 또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라는 선언까지 이어졌고요. 당이 변화하는 모습들이 단일화 요건에 점차 다가서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준석 후보는 뭐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김 후보는 이제 던질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던지고 이준석 후보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준석 입장은 똑같습니다. 단일화는 없다. 이준석이 빠진다고 김문수에게 그 표가 그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김문수가 사퇴하고 이준석이 남는 게 이재명을 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결국 뭐 변수는 뭘까요? 지지율이 변수가 될까요? 네, 지금은 국민의힘이 이준석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요. 결국은 이준석 후보의 결단 그리고 지지율이 마지막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른바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전 마지막 3일이 남았죠. 이준석 후보가 기대하는 동탄 모델 3자 구도로 얼마나 승리 가능성이 있을지,
또 스스로 단일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했었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떨어지는 상황이 진짜 올지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오늘도요, 단일화는 할 것 같다면서 내란 단일화라는 공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내란 프레임을 씌울 수 있을 테고요.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는 판이 한번 흔들릴 수가 있어서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오늘 나란히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민심의 풍향계 충청권으로 향했습니다. 이 후보는 연단에 올라서 국민대 기득권 줄다리기 퍼포먼스에 참여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당진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처가 우리 장인 어른이 충주분이신데 어떻게 암탉은 한 마리 잡으시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충청도 사투리를 쓰며 충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시민들은 떼약 곁에 모자와 선글라스, 양산을 쓰고 유세를 지켜봤습니다. 연단에 올라서자마자 국민대 기득권 줄다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국민 편이 이기자 양손을 치켜들고 국민이라고 쓰인 판넬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얀 곡선을 그어요. 비리비리비리비리 푹. 왜 그러냐? 주가 조작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니까 완전히 거지 만들 정도로 혼을 낼 것이고, 충남 아산에선 세 표가 부족하다며 지지층을 향해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2표 부족하다 그러면 여보 우리 2표 됐지? 이럴 가능성이 많아서 옆집에 앞집에 옛날에 헤어진 친구한테 전화하시라고 3표가 부족하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충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후보는 충남에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약 6%포인트 차이로 패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경기 지역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20대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중원 표심 공략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던 김 후보는 오늘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하며 지지층을 향한 결집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도에 김민곤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제 저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오늘은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으로 충청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유경수 여사님 사랑의 어머니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어머니십니다. 가장 약한 자의 어머니십니다. 가장 버림받은 자의 어머니십니다. 충청 9개 시군을 다니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외쳤습니다. 유세 현장엔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이 적힌 깃발이 등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외쳤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외쳤던 겁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계룡 병영체험관에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보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정말 미군을 철수하라 또는 미군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청년 명생, 부패 직사가 쓰인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달리 방탄조끼를 입지 않은 모습도 부각했습니다. 저는 빨간 샤츠 사나이예요. 빨간 샤츠. 방탄조끼 사나이가 아니에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030이 많이 찾는 서울 서술락길과 석촌호수로 향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고민 끝에 이번에 4번을 찍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모레 3차 TV 토론전까지 지방 유세는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날씨로 나른해지는 봄철엔 운전을 하던 중에 졸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밤사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관광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은 승용차 엔진룸에서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버스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고 물을 뿌려 불길을 잡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 세워져 있던 관광버스를 SUV가 들이받은 건 오늘 새벽 4시쯤. 충돌 직후 발생한 화재로 버스 뒤쪽은 시커멓게 타버렸고 안에 있던 엔진도 이렇게 훤히 드러났습니다. SUV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고 관광버스엔 아무도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하려고 나왔는데 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경찰은 SUV를 몰던 40대 여성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걸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버스 앞부분이 찌그러졌고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젯밤 서울 서대문구 버스 정류장에서 광역버스가 앞에 있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소리가 나왔고 놀래갖고 나와갖고 사람은 처음에는 차 안에 있었는데 다 내려갖고. 이 사고로 시내버스 탑승자 8명이 경상을 입었고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졸았다는 광역버스 기사의 현장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5월 대학가 캠퍼스는 축제가 한창입니다. 웬만한 콘서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인기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을 하면서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입장권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홍지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학 축제에 아이돌 가수가 출연했습니다. 스타를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재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무대와 가까운 재학생 전용 구역은 특히 입장권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재학생 전용 구역은 학생증과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재학생 휴대전화로 전자 입장권을 받아야 합니다. 프렌드 존이 좀 많이 이전보다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더 보고 싶어서 암표나 사고 학생증 같은 거 몰래 이렇게 구매하고 하면서. 대학 축제철이 되자 SNS에는 5만 원에서 10만 원만 주면 학생증을 빌려준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빌린 신분증으로 입장용 팔찌를 어떻게 받는지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팔찌 받는데 앞에서 신분증이랑 그 실물 학생증 카드로 드리고 거기서 그냥 팔찌 수령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저한테 다시 넘겨주시고. 아예 구매자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가져오게 해 즉석에서 인증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한 번 보는데 수십만 원씩 드는 아이돌 공연을 한 자리에서 여러 팀을 볼 수 있는 대학 축제 인기가 커지면서 이런 거래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거래 학생 명단을 공개하고 향후 입장권 배부를 영구 제한하는 대학까지 나오고 있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용 우려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서울시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매년 14%씩 앞으로 5년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싱크홀을 유발하는 노후 하수관 교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평균 5천 원 안팎인 하수도 요금을 10,000원 가까이 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태현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5년간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14%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음식점 같은 일반용과 욕탕용 등 전 업종으로 따지면 평균 9.5%씩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5천 원을 내는 가구는 내년 5,700원, 2027년 6,500원, 2030년엔 9,600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5년간 2배 가까이 올리는 겁니다.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전체 하수관로 중 6천여 킬로미터가 30년이 넘는 노후 하수관입니다. 절반이 훌쩍 넘는데요.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9년 이후 하수도 요금은 동결돼 왔다며 2년 연속 적자가 예상돼 정비 비용을 내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을 조금 잠재울 수 있게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물을 조금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금액적인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요금 인상안은 물가대책위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대선 국면에서 이 커피 원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죠. 최근 커피 원두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가격 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서 먹는 커피도 타서 먹는 커피도 부담입니다.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 손에 하나둘 아이스 커피가 들려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맑고 화창한데 조금 뜨거워가지고 시원한 음료수 같은 게 마시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벅스 가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에 이렇게 시원한 아이스 커피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올여름 영수증을 보고는 흠칫 놀라실 분들이 많겠습니다. 천정부지 치솟는 커피 가격 때문입니다. 엔젤리너스는 29일부터 최대 300원 올리고 뚜레쥬르는 30일부터 최대 500원을 인상합니다. 스타벅스 등을 비롯해 메가커피와 백다방 같은 저가 브랜드까지 10곳 넘는 프랜차이즈들이 이미 줄줄이 가격을 올린 상황. 그전에 비해서는 좀 망설이는 게 확실히 커진 것 같긴 해요. 그전에는 마셔야겠다면 마셨는데 요즘에는 계속 오르다 보니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커피 즐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체제인 캡슐 커피 가격은 이미 한 차례 올랐고 믹스 같은 인스턴트 커피 가격도 이달 말부터 평균 7.7% 인상됩니다. 전방위적으로 커피값이 오르는 건 이상기후로 원두 가격이 폭등한 탓입니다.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지난해 대비 90% 가까이 상승했고 인스턴트 커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로부스터 원두 역시 45% 넘게 올랐습니다. 아시아 커피 평균 소비량 1위인 만큼 우리 소비자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요즘 70대 이상 시니어 유튜버들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전하는 삶의 노하우나 지혜가 젊은 MZ 세대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를 외치는 당당한 시니어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마다 종종 외제차를 타고 호텔에 가서 조식 뷔페를 먹는다며 그 모습을 공개한 80대 배우 선우용여 씨. 이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 300만 회를 훌쩍 넘겼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그 사람들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안녕하세요, 많이 드세요 이러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건강 비결이나 삶의 지혜가 포함된 일상들을 솔직하게 공개하면서 국내 최고령 유튜버로 데뷔한 지 한 달 만에 채널 구독자 수는 22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미리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니 젊은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우리 때는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패션과 요리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른 시니어 유튜버들도 인기가 많습니다. 시니어 모델의 활약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반응이 뜨겁습니다. 도파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은 더 따뜻하고 좀 지혜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느낌이. 어르신들이 할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콘텐츠들을 직접 하시는 모습이 되게 한편으로는 귀엽게 보이기도 하고.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면서도 진정성이 통했다는 분석입니다. 광고라든지 이런 걸 붙여서 생계를 위한 어떤 접근 이런 인식보다는 사회적 인정, 교류 이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한강 잠수교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됩니다. 하이브 소속 인기 아이돌 그룹인 세븐틴의 공연이 이 잠수교 위에서 열리는 건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호영 기자, 인파가 많이 몰린 것 같은데 이 공연은 시작이 됐습니까? 반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30분부터 잠수교 위에서 아이돌 그룹 콘서트가 시작되는데요. 한강다리 위에서 K-팝 공연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이돌 그룹 세븐틴이 데뷔 10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한 것인데 잠수교는 낮부터 차량 통행이 통제됐고 한강공원은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초여름 날씨에 팬들은 일찍부터 한강을 찾았습니다. 저희 세븐틴이 이파리에서 처음 하는 거기도 해서 더 기대도 되고 캐럿들은 그 옆에서 응원하고 계속 지켜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수교 가운데쯤 무대가 설치됐고 남쪽 방면으로 다리 위에 6,000석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은 돗자리를 깔 수 있는 한강공원 피크닉 존에서 공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서울시는 곳곳에 800명의 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븐틴 공연은 7시 반부터 1시간가량 진행되며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은 오늘 밤 11시에, 차량 통행은 내일 새벽 4시에 풀립니다. 지금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0도가 훌쩍 넘는 폭염으로 요즘 파키스탄이 들끓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대급 모래 폭풍과 폭우가 현지를 강타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럴까요? 문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유소 지붕이 거센 돌풍을 이기지 못하고 통째로 뜯겨 날아갑니다. 쓰레기 등 주변 물건들이 죄다 날아가고 나무는 뿌리째 뽑혔습니다. 모래를 품은 거센 바람에 세상은 황갈색 먼지로 뿌옇게 물들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주에서 모래 폭풍이 불고 폭우까지 내려 최소 8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래 폭풍이 심해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난기류에 휘말리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주민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삼가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흙탕물로 변한 폭포가 거세게 쏟아지고 주민들은 투명 상자를 보트 삼아 길을 건넙니다. 마을의 집들은 물에 잠겨 지붕 끝만 간신히 물 위로 드러나 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닷새 넘게 쏟아진 폭우로 최소 4명이 숨지고 12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피해 규모가 우리 돈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후드 셔츠 차림의 한 남성이 의류 매장 앞을 서성입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매장 앞 광고판을 들고 달아납니다. 놀란 직원들이 뒤쫓았지만 남성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의 한 쇼핑몰에서 한 남성이 K-팝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의 광고용 등신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해당 매장은 등신대도 중요한 자산이라며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요즘 중국은 식품 위생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교 안 식당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국 저장성의 한 유명 초등학교 식당 주방. 고기 분쇄기 입구에서 움직이는 이물질이 포착됐습니다. 조명을 비춰 확인해 보니 구더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소식을 듣고 학교를 찾은 학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한 학부모가 학교 구내식당을 방문했다가 이를 발견하고 위생당국에 신고한 겁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관리 부실을 비난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교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不要去发抖音，也不要去发小红书，不要去发朋友圈，因为这是我们整个学校的形象。 논란이 커지자 교육당국은 곧바로 교장을 직무정지하고 교감을 해임했습니다. 중국 내 학교 급식 위생 논란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남부 장시성에선 식당 관계자들이 장화 신은 발로 식재료를 으깬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당 직원과 학교 교장이 해임됐습니다. 썩은 고기를 사용하다 걸리거나 쥐가 돌아다닐 정도로 비위생적인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4년 연임제 공약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장기 독재를 하려는 게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권 시 본인부터 연임제가 적용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선 일부 여지를 남겼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년 연임제 개헌 공약이 장기 집권 야욕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걱정이 되면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푸틴처럼 독재하려고 그런다 이러면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억지, 왜곡, 조작의 대표적 사례 같아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국민들이 현재 국민들 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 헌법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그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주의에 더 맞다.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죠. 집권 시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본인부터 연임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후보는 재임 중 대통령에게 연임제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추가의 어떤 혜택을 받겠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좀 의심을 거둬주시기를. 정치 보복은 없을 거라는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관역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선거 막판 경기 시흥시에 있는 거북섬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안에 있는 인공서핑장 유치를 자신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치적으로 삼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그 거북섬이 지금은 유령섬이 됐다면서 공세에 나선 겁니다. 고발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김동화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경기지사 시절 치적을 자랑한 이재명 후보의 유세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가 그리고 민주당의 시흥시가 그렇게 신속하게 큰 기업 하나를 유치했다 그 말이죠.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랑. 인공섬인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 인공서핑장을 유치한 걸 성과로 꼽은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장사 안 되고 상가는 텅텅 비고 상인들 속 터지는 그 거북섬을 이 후보가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한다며 현실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거북섬 공실률이 90%에 달한다며 사실상 유령섬이라고 가세했습니다. 거북섬 상가의 현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주말이지만 행인들을 찾기가 힘들 만큼 적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상가들 상당수는 공실이거나 간판은 있지만 들어올 상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겨우 내고 있고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이자들을 못 내니까 지금 경매로 넘어가는. 이재명 후보 측은 거북섬 사업이 지정된 것이 2015년이며 박근혜 대통령 남경필 경기지사 시절이라며 이 후보는 거북섬 단지 활성화를 위해 인공서핑장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민주당도 이준석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고발로 맞받아치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다급한가 보다라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최승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데 누구의 조언입니까? 네, 바로 여왕의 조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때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거든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박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먼저 공약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셨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매우 건강하시기에 지금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김 후보가 이 선거의 여왕을 만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은 아직 TK 보수층이 완전히 결집하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김 후보가 만나는 모습을 통해 TK 보수 결집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김 후보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거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선거는 진심으로 하면 된다.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됐다면서요. 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자며 하나로 뭉치자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화답이라도 하듯 김 후보, 박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의 산더미 위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집도 다 뺏겨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이 보이는데 무슨 셔츠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김문수 셔츠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늘 유세 현장에서 김문수 이름이 적힌 티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보니까 지난 유세 때 왜 한 전 대표가 김 후보 이름이 적혀 있는 걸 안 입고 다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전 대표 해당 논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위험한 세상을 막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왜 김문수 이름이 없습니까? 친윤 떨거지들이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일부러 이름 안 새겨서 나눠준 거 아닙니까? 한 전 대표 김 후보와 공동 유세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를 선언했지만 한 전 대표가 공동 유세에 나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오늘 송파 유세 이후에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이는데 술을 안 좋아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집권 시 여대 야소를 우려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하지 않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미움받는 그런 바보짓을 왜 하겠어요? 저는 술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애초 질문이었던 이 여대 야소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여대 야소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소야대는 일이 안 된다고요. 요즘 이 후보를 보면은 끊임없이 이 윤 전 대통령을 대선판에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김문수 후보와 동일시하며 계엄 반대 표심을 최대한 끌고 오겠다는 전략입니다. 유세 현장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후보를 한데 묶고 있죠. 외환 유치나 하려고 하던 안보를 희생시키려고 했던 그 내란 수계를 잘라내지도 못하고 단절하라니까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안보가 진짜 되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 털어내겠다는 국민의힘과 묶어버리겠다는 민주당의 치열한 대결. 장과 방패 싸움은 대선 투표 날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기온이 제자리를 찾으며 제법 선선해진 주말, 봄나들이 즐기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봄꽃도 지지 않고 화려한 자태를 뽐냈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더워집니다. 오늘 한낮 22.6도였던 서울은 내일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주 후반엔 28도로 다시 7월 기온이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도 오르겠고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겠지만 곳곳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전북 북동부에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공기질은 보통 수준 되겠고 오후 동안 자외선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13도, 대전 12도에서 시작돼 한낮에 광주 26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